아침 햇살이 희미하게 작은 거실 창문 틈을 타고 들어왔다. 오래된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은 공기 중의 먼지를 은은하게 비추며 하루를 시작하는 집안의 고요를 한껏 드러냈다. 주방에서는 커피포트가 가볍게 끓는 소리를 내고 나는 손을 움직이며 컵을 잡았다. 손목과 손가락이 조금 뻣뻣했지만 매일 반복되는 일상처럼 익숙하게 움직였다. 주방 옆 작은 방에서는 시끄러운 라디오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커피 향을 깊게 들이마셨다. 냄새 속에는 어제 세탁한 빨래의 옅은 향기와 오래된 가구에서 풍기는 나무 냄새가 섞여 있었다. 벽걸이 달력 속 날짜 위로 작은 메모들이 붙어 있다. 아들 생일, 시장 보기, 병원 예약. 작은 글씨 속에 내 일상의 무게와 책임이 담겨 있었다. 커피를 마시며 나는 주방 창밖으로 잠깐 시선을 옮겼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 옆집에서 들려오는 강아지 짖는 소리, 저 멀리서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뒤섞이며 내 마음 한켠을 살짝 흔들었다. 그러나 다시 주방 바닥에 놓인 설거지 더미를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는다. 하루를 살아내야 한다는 의무감이 몸과 마음을 느리게 조여왔다. 오늘도 평범하게 흘러갈 것 같았던 하루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는 알 수 없는 긴장이 스며들어 있었다. 아들 가족과 함께 살고 있지만 나는 여전히 집안에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느껴졌다. 시선 하나 말투 하나에도 예민해지는 나 자신을 발견하며 나는 천천히 주방 싱크대 옆 작은 의자에 앉았다. 손바닥으로 커피잔을 감싸 쥔 채 숨을 고르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버텨야 할지 생각했다. 아침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다. 창문 틈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은 겨우 내리쬐는 정도였고 부엌의 냄비에서 나는 물 끓는 소리가 유난히 요란하게 느껴졌다. 나는 커피잔을 손에 들고 주방 한쪽에 서서 가만히 숨을 고르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려 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조여오는 기분이었다. 며느리의 발자국 소리가 계단에서 들렸다. 언제나처럼 조용하게 올라오던 발걸음이었지만 오늘따라 미묘하게 날카롭고 경계하는 듯한 느낌이 섞여 있었다. 평소처럼 좋은 아침이라고 인사할까 망설이다가 차라리 침묵을 유지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 커피를 마셨다. 잔을 들고 입술에 가까이 대자 작은 떨림이 손끝까지 전해졌다. 나는 지난밤 꿈을 떠올렸다. 아무 이유 없이 허공을 바라보며 혼자 울고 있던 나의 모습, 그리고 그 꿈속에서 들린 며느리의 무심한 웃음소리. 현실에서는 결코 그런 태도를 드러내지 않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불안감은 마치 진짜와 다름없었다. 부엌 바닥에 떨어진 설거지 스펀지를 바라보며 나는 문득 의문이 들었다. 언제부터 이렇게 내 존재가 점점 투명해진 걸까? 이 집에서 나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 단지 존재만 허락된 사람처럼 느껴졌다. 커피 한 모금을 삼키며 나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오늘은 괜찮겠지 하지만 그 말조차 마음을 안심시키지는 못했다. 전화벨 소리가 울렸다. 받자마자 들리는 며느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차갑고 단호했다. 간단한 용무였지만 그 끝에 남겨진 숨죽인 침묵이 나를 더 움츠러들게 만들었다. 작은 이상 신호였지만 나에게는 이미 오래전부터 쌓여온 불안의 한 조각이 된 듯했다. 나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커피 잔이 점점 식어가고 창밖 나무잎이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나는 심장이 두근거렸다. 오늘 하루도 조용히 지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마음 한켠에서 조금씩 올라오는 불안과 긴장은 이전과는 다른 결심을 준비하라는 신호처럼 느껴졌다. 손끝에 묻은 밀가루를 느끼며
나는 문득 시간을 거슬러 올라갔다. 30 즈음에 나는 젖은 머리를 두른 채 아들 결혼식을 준비하느라 분주했다. 그때 처음 만난 며느리는 얼굴에는 미소를 띄었지만 눈빛에는 어떤 계산과 조심스러움이 섞여 있었다. 첫인상은 달콤하고도 살짝 긴장된 공기처럼 집안 전체를 감쌌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 작은 도움을 권했다. 이거 좀 도와줄래? 라고 묻는 순간 그녀의 손가락이 살짝 떨리는 것이 느껴졌다. 그때 나는 무심코 웃음을 지었고 그녀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짧은 순간이지만 나에게는 강렬하게 남았다. 참, 이 아이는 마음이 여리구나 하고 속으로 생각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함께하는 순간들이 쌓였다. 주말마다 부엌에서 함께 요리하고 설거지를 나누며 아이들 장난을 지켜보던 일상은 작지만 단단한 유대감을 만들어 주었다. 그때는 내가 이 집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의식하지 않고 단지 가족으로서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만 있었다. 하지만 그 시절에도 작은 신호들은 있었다. 그녀가 내 말에 미묘하게 반응하지 않거나 가끔은 내 존재를 당연히 여기는 듯한 태도를 보일 때가 있었다. 그때는 사소한 오해라 여기고 넘어갔지만 그 조그만 균열이 점차 커질 줄은 상상하지 못했다. 나는 그때의 따스한 공기를 떠올리며 창밖을 바라본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 웃음소리, 부엌에서 달걀 프라이가 지글거리는 소리까지 모든 것이 당시의 평화로운 순간을 떠올리게 한다. 하지만 동시에 현재의 긴장과 대비되며 마음 한켠이 시큰하게 저려온다. 그때의 작은 미소와 지금의 무심한 시선, 이 차이가 이렇게 클 줄 몰랐네. 나는 스스로에게 속삭이며 과거의 기억을 붙잡는다. 오늘의 불안과 서늘한 신호가 어쩌면 오래전부터 준비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며든다. 그리움과 안타까움, 그리고 억눌린 감정이 서서히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다. 저녁 햇살이 부엌 창을 스며들던 날, 나는 조용히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물에 손을 담그면 따뜻한 온기가 퍼지고 손끝에서 감도는 물살의 소리가 마음까지 부드럽게 감쌌다. 그때 부엌 한쪽에서 며느리가 아이를 안고 다가왔다. 작은 발자국 소리와 숨결, 아이의 웃음소리까지 모두 하나의 음악처럼 공간을 채웠다. 엄마, 오늘 저녁은 제가 준비할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지만 부드럽고 나는 순간 마음속 깊이 흐뭇함을 느꼈다. 그 말에 나는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그래, 고마워. 너 덕분에 나는 잠깐 쉬겠네.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웃고 서로의 손을 스치며 음식을 나눴다. 나는 집안 가득 퍼진 따스한 불빛과 그녀의 밝은 얼굴을 바라보며 이 평화로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마음속으로 새겼다. 그때는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며 관계가 단단해지는 시기였다. 나는 아이를 안은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과거를 회상했다. 설거지를 끝내고 식탁에 앉았을 때 그녀가 아이에게 속삭이던 말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한다. 엄마가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 말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었다. 진심이 담긴 작은 감사의 표시였고 나는 그 순간 가족으로서의 온기를 느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때의 따뜻함 속에도 조금씩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다. 미묘한 표정, 순간 스친 시선, 말끝에 담긴 작은 냉담함. 그 모든 것이 당시에는 눈에 띄지 않았지만 지금의 현실과 대비되며 내 마음을 아프게 한다. 나는 그 기억을 붙잡은 채 부엌 한쪽을 바라본다. 창밖 나무 사이로 부서지는 햇살, 아이 웃음소리, 달걀 지글거리는 소리, 모든 것이 어제처럼 생생하지만
동시에 지금과 비교되며 마음 깊이 슬픔이 스며든다. 과거의 따뜻함과 현재의 서늘함, 그 격차 속에서 나는 점점 무거운 결심을 하게 된다. 그날 아침 나는 늘처럼 부엌에서 커피를 준비하고 있었다. 창밖에는 빗방울이 가볍게 흔들리며 창틀을 두드렸고 바람에 실린 차가운 공기가 내 등줄기를 스쳤다.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일 것 같았지만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나는 심장이 얼어붙는 느낌을 받았다. 엄마, 나 다녀올게. 며느리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나는 그 평온함 속에 불편한 긴장감을 감지했다. 그녀가 집을 나선 후 거실에 남은 나는 소파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려 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것은 부엌 한쪽에 놓인 내 통장과 서류가 담긴 작은 상자였다. 손이 떨렸다. 무심코 상자를 열어보니 내 평생 모아온 돈이 전부 정리되어 있었다. 그리고 메모 한 장, 엄마는 이제 가정부 취급만 받으실 겁니다. 모든 건 제가 처리했습니다. 단 몇 줄의 글이었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냉정함과 배신이 가득 담겨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30년 동안 부지런히 일하며 쌓아온 재산, 아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지켜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진 듯한 착각에 빠졌다.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치밀어 올랐지만 겉으로는 아무 말 없이 손을 떨며 상자를 내려놓았다. 주방 창밖으로 보이는 빗줄기가 점점 굵어지고 그 소리와 함께 내 마음속 울림은 점점 커졌다. 평생 참고 살아온 삶, 늘 참고 견뎌왔던 순간들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내가 모른 척하며 참아왔던, 그러나 마음 깊이 쌓아둔 서운함과 분노가 폭발 직전이었다. 한참 동안 나는 멍하니 상자를 바라보다 결국 단호한 결심이 내 마음속에서 싹트는 것을 느꼈다. 이제는 더 이상 참고 살 수 없다는, 평생 참아온 나의 한계가 선명하게 보였다. 그리고 마음속 깊이 이 집에서, 이 관계에서 내가 지켜야 할 마지막 것들을 지켜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날 오후 나는 부엌 싱크대에 앉아 손에 남은 커피 향을 맡으며 멍하니 있었다. 마음속은 복잡하게 얽혀 있었지만 겉으로는 평온한 척해야 했다. 그런데 문득 아들이 들어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리자 긴장이 다시 차올랐다. 엄마, 오늘 집안일은 다 끝났지? 아들의 목소리는 무심했지만 그 무심함 속에 섞인 어색함이 나를 찔렀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아들은 잠시 주방을 둘러보다가 소파 위에 놓인 내 통장 상자를 발견했다.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게 무슨 일이야? 아들의 표정에서 혼란과 당혹감이 동시에 읽혔다. 나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그러나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다. 말할 수 없었다. 내 안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30년 동안 쌓아온 서러움이 말문을 막았다. 그 사이 며느리가 집으로 돌아왔다. 가벼운 미소를 띠며 다가오지만 내 눈에는 날카로운 냉기가 느껴졌다. 그녀는 상자를 보고는 눈을 크게 뜨며 놀란 척했지만 나는 그 눈빛 속에서 계산된 차가움을 감지했다. 엄마, 이거 제가 다 정리했어요. 마음 편하게 생각하시라고요. 그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내 마음속에는 불꽃이 튀었다. 단순히 재산을 관리했다는 설명이 아니라 나를 하찮게 여기는 태도가 그대로 드러난 순간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숨이 막혔지만 억지로 가슴을 진정시키며 차분한 척 고개를 저었다. 그 순간 아들은 나와 며느리 사이에서 눈치를 살피며 어깨를 움츠렸다. 집안 공기는 갑작스러운 긴장감으로 팽팽하게 채워졌다. 작은 말 한마디, 한숨소리, 컵 부딪히는 소리까지도
크게 느껴졌다. 나는 이 집에서 내가 더 이상 존중받지 못하고 있음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창밖 빗줄기는 여전히 창틀을 때리고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마음속 깊이 결심했다.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평생 견뎌온 삶을 스스로 지키겠다는 다짐이 조금씩 단단해졌다. 주변 인물들의 반응과 오해 속에서 나의 마음은 점점 확고해지고 있었다. 저녁이 되자 집안은 고요 속에 묻혔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폭풍우가 치는 바다처럼 요동치고 있었다. 부엌 조명의 희미한 빛이 내 얼굴에 닿았고 그 빛 아래서 나는 손을 떨며 찻잔을 움켜쥐었다. 커피 향조차 숨이 막히는 듯 코끝을 스쳤다. 아들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 화면만 바라보고 며느리는 설거지를 하면서도 날 자주 힐끔거리며 냉소 섞인 웃음을 흘렸다.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며 눈을 감았다가 갑자기 터져나온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다. 30년 동안 참고 살아온 인생, 혼자 아들을 키우고 가사와 생계를 모두 책임지며 쌓아온 내 노력과 희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만 같았다. 이게 나라고 할 수 있는 걸까? 나는 속삭이듯 말했지만 그 소리는 집안을 가득 채웠다. 마음속에서 쌓였던 서러움과 분노, 외로움이 억제할 수 없는 파도로 몰려왔다. 손바닥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숨을 고르려 애를 썼지만 가슴속 뜨거움은 멈추지 않았다. 아들은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지만 나는 손을 내밀어 막았다. 가만히 있어. 그냥 가만히 있어줘. 내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며느리는 설거지를 멈추고 나를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 속에서 내 감정은 더욱 격렬해졌다. 나는 주방 한켠에 주저앉아 발걸음을 떼지도 못한 채 머리를 감쌌다. 손끝에 느껴지는 차가운 타일, 바람에 흔들리는 커튼, 빗소리와 시계, 초침소리 하나하나가 내 심장을 흔들었다. 감정은 이미 통제를 벗어나 분노와 상처, 서러움이 뒤엉켜 나를 삼키려 했다. 마침내 나는 울컥하며 소리를 냈다. 이 집 내가 지킨 집이었는데. 그 한마디에 집안 공기가 흔들리고 아들의 눈빛은 당황과 미안함으로 가득했다. 며느리는 입을 다물었고 나는 온몸으로 억눌렀던 감정을 폭발시켰다. 그 순간 평생 참고 살아온 나 자신을 발견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온몸과 마음으로 전해지는 절박함이 집안을 가득 채웠다. 비가 여전히 창문을 두드리고 빛은 희미하지만 내 마음속은 분노와 슬픔, 결심으로 선명하게 빛났다. 이번 감정의 폭발을 통해 나는 깨달았다. 이제는 나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것. 더 이상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심이 내 안에서 자라나고 있었다. 그날 저녁 나는 주방 한켠에 앉아 마음을 추스르려 애썼다. 하지만 집안의 정적은 오래가지 않았다. 아들의 휴대폰 진동음이 끊임없이 울렸고 며느리는 조용히 설거지를 마친 뒤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소리 없는 울음을 삼키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문 너머 이웃집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리고 그 불빛 속에서 누군가 우리 집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다음 날 마을에서는 소문이 돌았다. 어제 저녁 그 집에서 큰 소리가 났다더라. 이웃 한 명이 내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괜찮으세요? 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고개 속에는 마음속 깊은 서러움과 단호한 결심이 묻어 있었다. 이웃은 말없이 돌아갔지만 그 눈빛에는 동정과 놀람이 섞여 있었다. 아들은 친구들에게 지난밤 일을 이야기했다. 엄마가 엄청 울었어. 나도 깜짝 놀랐어. 친구들의 반응은
혼란스러움과 안타까움이 뒤섞여 있었다. 그 이야기가 돌면서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점점 나에게 집중되었다. 며느리는 집안에서 조용히 나를 피하며 자신의 행동을 돌아볼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 그날 오후 나는 마당에서 꽃을 손질하며 주변 소리를 들었다. 바람에 스치는 나뭇잎 소리,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뒤섞이며 내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사람들의 시선은 나를 향했지만 그 안에서 나는 한편으로는 연민, 한편으로는 비난을 느꼈다. 그러나 나는 그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은 나 자신을 지키고 내 권리를 찾으려는 결심을 더욱 굳게 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나는 내가 가진 힘과 그동안 쌓인 억울함이 얼마나 깊은지를 깨달았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숨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밤이 되자 나는 홀로 거실 소파에 앉아 하루를 되돌아보았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밤바람 소리, 시계 초침 소리, 그리고 내 마음속 고요한 결심이 조용히 맞닿았다. 주변의 시선은 나를 흔들 수 없었다. 오히려 그것은 나를 깨우고 내 삶의 중심을 다시 잡게 하는 촉매제가 되었다. 나는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고르며 생각했다. 이제부터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 주변의 시선이 나를 판단하고 평가할지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그것이 비록 외로운 길일지라도 내 인생을 지켜야 한다는 명확한 목표가 내 안에서 빛나고 있었다. 창밖으로 비치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나는 오래전의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다. 한 손에는 차가운 찻잔을 쥐고 있었고 다른 손은 테이블 모서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30년 전 젊은 시절 나는 아들을 업고 집안을 분주히 오가던 때가 있었다. 작은 부엌에서 끓어오르는 냄비 속 국물 냄새와 갓 세탁한 빨래 냄새가 섞여온 집안에 퍼졌다. 그때의 나는 힘들었지만 행복했다. 아이가 웃으면 모든 피로가 사라지곤 했다. 그러나 현재의 나는 그 시절의 평온함과는 정반대의 상황 속에 있었다. 며느리의 무심한 눈빛과 아들의 냉담한 말투가 공기 중에 스며들어 내 심장을 짓눌렀다. 엄마, 또 잔소리야? 방 한쪽에서 들려오는 그 말에 나는 순간 과거의 따뜻한 기억을 떠올리며 마음 한구석이 시렸다. 손끝이 떨렸고 머릿속은 혼란스러운 감정으로 뒤엉켰다. 나는 기억의 파편 속에서 젊은 시절의 나와 대화를 나누었다. 힘들어도 참아야지. 그때의 나는 말없이 아들을 안고 집안을 돌아다녔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지금의 나는 더 이상 참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내가 충돌하며 내 안에서 소리 없는 대화가 이루어졌다. 그 기억과 현실의 교차 속에서 나는 며느리의 무심함과 아들의 태도, 그리고 내가 살아온 시간을 동시에 느꼈다. 마치 시간의 틈새 속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는 듯했다.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내가 서로 다른 감정으로 충돌하며 오래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서러움과 억울함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창밖 바람이 창문 틈새로 스며들며 내 뺨을 스쳤다. 그 바람은 과거의 따뜻함과 현재의 차가움이 뒤섞인 듯 내 심장 깊숙이 파고들었다. 눈앞에 펼쳐지는 집안 풍경은 평범했지만 내 마음속은 폭풍처럼 요동쳤다. 기억과 현실이 충돌할 때마다 나는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을 한 겹씩 꺼내어 바라보았다. 결국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차분하게 마음을 가다듬었다. 과거의 나와 화해하며 지금의 현실을 받아들이려는 결심이 생겼다. 비록 내 삶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흔들렸지만 기억과 현재가 교차하는 이 순간은
나에게 내면의 힘과 용기를 깨닫게 해주었다. 나는 테이블 위 찻잔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내 삶은 내 방식대로 살아야 한다. 과거의 기억이 현재와 맞닿는 순간 나는 한층 단단해진 나 자신을 느낄 수 있었다. 새벽 공기가 창문 틈새로 스며들었다. 집안은 고요했고 시계 초침 소리만이 귓가를 간지렸다. 나는 안방 소파에 앉아 담요를 끌어안고 있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다. 하루 동안 밀려왔던 감정의 파도는 잠시 잦아들고 대신 묵직하지만 조용한 깨달음이 내 마음속을 채우기 시작했다. 눈앞에 놓인 다용도 테이블 위에는 며칠 전 아들이 던져둔 신문 한 장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손끝으로 천천히 그것을 쓸어 담았다. 평소 같으면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났을 수도 있는 순간이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담담했다. 지난 시간 동안 나는 수없이 상처받고 무시당했지만 그 모든 경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다는 사실이 서서히 느껴졌다. 과거의 기억들이 불현듯 떠올랐다. 어린 아들을 업고 걷던 골목길, 바람에 실려오던 빵집 냄새, 그리고 며느리와 처음 인사 나누던 날의 어색하지만 설렘이 섞인 표정. 그때의 나는 몰랐다. 앞으로 겪게 될 무수한 갈등과 서운함이 있음을. 그러나 지금의 나는 안다. 그 모든 경험이 내 삶의 일부였고 그 기억들을 떠올리는 순간마저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나는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의 심장 뛰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과거의 무게가 지금의 나를 억누르지 않고 오히려 부드럽게 감싸 안는 느낌이었다. 한동안 멈춰있던 마음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용서와 이해, 그리고 자기 자신의 가치를 다시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커피 향이 은은히 주방에서 올라왔다. 나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이제는 나를 먼저 생각해도 돼. 그것은 단순한 결심이 아니라 오랜 세월 억눌러왔던 감정을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내적 다짐이었다. 밖에서는 새벽을 알리는 새들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묵직한 울림을 느꼈다. 비록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지금의 나는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이겨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조용한 깨달음의 순간 나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시 다짐했다. 이제 내 삶은 내 방식대로 살아야 한다. 햇살이 부엌 창문을 스치며 테이블 위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나는 커피잔을 손에 들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발끝에 닿는 마루의 차가운 느낌, 커피 향에 섞인 아침 빵 냄새, 창문 틈새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모든 감각이 지금 이 순간을 완전히 채우고 있었다. 거실로 들어서자 며느리가 서류 더미에 매달려 있었다. 눈치를 채지 못했는지 얼굴은 단단하게 굳어 있었고 손은 약간 떨리고 있었다. 나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그저 미소를 지었다. 말은 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그녀 곁에 다가가 주방 의자를 당기고 앉았다. 커피 한 잔 마실래요? 내 목소리는 부드럽게 떨렸지만 분명한 톤으로 울렸다. 며느리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놀람, 죄책감, 그리고 미묘한 경계가 뒤섞여 있었다. 나는 손에 든 컵을 그녀 앞으로 천천히 놓았다. 이제 우리 서로 조금 다르게 살아도 괜찮겠죠. 말끝에 담긴 긴 침묵은 오히려 강력했다. 수십 년간 쌓인 서운함과 무시, 작은 상처들이 단번에 녹아내리진 않았지만 내 마음속 결정이 이미 굳혀진 순간이었다. 행동과 표정, 작은 제스처 하나가 말보다 훨씬 많은 의미를 담고 있었다.
며느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말없이 커피를 받아들고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그녀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떨리며 내 손과 살짝 스쳤다. 그 순간 오랜 시간 이어진 갈등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듯 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미소를 지었다. 밖에서 들려오는 새들의 지저귐,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 아침 햇살 속 먼지 입자들이 춤추는 모습 모든 것이 평온하게 느껴졌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가 없었다. 나 자신과 나를 둘러싼 이 작은 가족 모두에게 조용히 허락을 내린 순간이었다. 좋아요. 이제 조금씩 다시 시작해 볼까요? 그 말은 나 자신에게도 그녀에게도 보내는 신호였다. 작은 움직임과 대사로 나는 내 마음을 온전히 보여주었고 동시에 관계를 다시 잇는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 순간 말과 행동은 완벽하게 일치하며 내 안의 깨달음을 외부로 드러냈다. 조용한 웃음과 함께 우리의 하루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끝나지 않은 이야기지만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긴 순간이었다. 저녁 햇살이 부엌 창문을 은은하게 물들이며 마루 위에는 길게 늘어진 그림자가 비쳤다. 나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공기 중에 섞인 빵 굽는 향과 조금 전 아침, 햇살에 남은 먼지 입자들이 여전히 빛을 반사하며 흔들리고 있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며느리와 딸 서은이는 조용히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다. 말은 거의 없었지만 서로를 이해하는 눈빛이 오갔다.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평온함을 느꼈다. 수십 년 동안 참고 살았던 나의 하루하루가 떠올랐다. 가사 도우미로서 견디던 일상, 혼자 아들을 키우며 견뎌낸 고단함, 그리고 결국 내 집에서조차 점점 사라져가는 나의 존재감. 하지만 지금 나는 다시 내 자리를 찾았다. 그 자리는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나만의 공간이었다.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먼 곳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저녁 노을 속 붉게 물든 하늘 모든 것이 서서히 나를 안아주는 듯했다. 마음속에서 오래 묵은 서운함과 상처가 조금씩 가라앉고 있었다. 며느리와 서은이는 천천히 부엌 쪽으로 다가왔다. 나는 말없이 손을 내밀었고 그녀들은 그 손을 잡았다. 긴 시간 흘러온 갈등이 단번에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마음, 이해하려는 작은 노력만으로도 충분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었다. 긴장이 풀린 어깨, 따스하게 느껴지는 공기, 그리고 조용히 흐르는 시간 모두가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증거였다. 우리 조금씩 다시 시작하자. 말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지난 세월의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다. 며느리와 딸은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말없이 하루의 끝을 함께 맞이했다. 바람이 창문 틈을 스치며 스며드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 저녁 노을 속 빛의 흔적 모든 것이 조용히 그러나 깊게 마음속에 남았다. 그날 이후 우리 집에는 예전과는 다른 온기가 흐르기 시작했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서로를 이해하는 작은 울림이 그렇게 평온한 하루가 지나갔다.